민주당발 사법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법안 공포 절차만 남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헌재에선 이미 조희대를 사실상 장난감 취급하며 대법원을 밟고 올라설 준비에 착수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떴습니다. 대법원을 제끼고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되기 직전인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아닌 주제에 사법개혁에 대해 개헌사항이니 뭐니 떠들었던 조희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조희대가 사법개혁을 숙고해달라고 말한 어제 헌재가 보란듯이 본격적인 재판소원 실무 준비에 돌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헌재에선 김상환 헌재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해당 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법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 자리였다고 하며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소원 사건명을 재판 취소, 사건 번호를 헌마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인력 증언 논의도 이뤄졌다고 하는데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소속 연구관을 증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도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JTBC는 현재 7명 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에 다른 부서 연구관 8명을 충원한다고 하고 연합뉴스는 15년차 정도 중견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별도 심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향후 나오겠지만 헌재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후 도입될 재판소원을 위해 인력을 증원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에서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단순히 헌재의 재판소원 대비가 아니라 바로 타이밍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헌재가 재판소원 실무 준비에 돌입한 날이 하필이면 조희대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며 거진 반대 입장을 밝힌 그날인데 JTBC는 이를 두고 헌재가 조희대를 향해 맞불을 놓은 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번 헌재의 움직임은 단순 맞불을 넘어 조희대를 사실상 장난감 다루듯 대하며 대법원을 향해 기선제압을 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는 지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때부터 시작된 아니 몇십 년 가까이 된 사법개혁 역학구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조희대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개헌사항이라며 완강히 개혁에 저항하는 중입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 해석 권한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에 귀속됩니다. 즉 재판소원을 비롯해 사법개혁이 위헌이다, 개헌사항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대법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재판소원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다 한들 그 헌법소원을 심사하는 주체 역시 헌법재판소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 대해 이미 수십 년간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나 법원 입장에선 절망적이겠지만 헌재로서도 이 기회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헌재와 대법원은 줄곧 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최고 법원 지위는 대법원이 독점해왔습니다. 물론 그나마 박근혜, 윤석열 탄핵을 거치며 위상이 다소 변하긴 했지만 냉정히 말해 헌재가 대법원의 위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에 따른 재판소원으로서 헌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속된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갖게 되고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최고법원에 등극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했듯 그 재판소원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권한도 이미 헌재에게 있기 때문에 헌재가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쥔 상황이란 것입니다. 물론 이미 헌재가 스스로 재판소원 준비 작업에 들어간 이상 헌재가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딱 잘라서 0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헌재가 조희대 보란듯 재판소원 준비 작업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사실상 조희대와 대법원을 향해 위헌십이나 헌법소원에 대해서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시그널인과 동시에 직접적인 계망신중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소원뿐 아니라 이번 사법개혁 3법에 포함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조희대 법원의 저항은 오히려 재판소원 저항보다 더 교묘합니다. 특히 최근 동아일보에서 대놓고 실명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인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이 언론 플레이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대법원에서 흘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마치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죠. 제청은 추천하고 달라서 제청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를 거치게 되고, 이 조희대 씨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법개혁 3법 3개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일 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입장에서 아픈 게 대법관 증언입니다. 사실 말로는 재판소원이 어떻고 법외국제가 문제고 뭐 위헌이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타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마다 4명씩 더 증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 다음에도 우리 입맛에 맞는 애로 대법관을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일종의 한번 꺾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수 거 있겠네. 네. 결국 청와대가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절대 조희대 법원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법관 증언 및 대법관 제청 관련해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조희대를 상대로 청와대가 어설픈 악수를 둘 것 같지는 않지만 딱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위헌 논란을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일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위헌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도 기본적으로 법관 출신이 많기에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재판소원은 우호적이겠지만 법 왜곡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1차 사법개혁이 통과됐다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법 왜곡죄 헌법 소원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헌재와 민주진영이 공동의 적과 대치하는 중이지만 결국 저들도 법관들이고 늘 경계해야 하는 건 매한가지기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사법개혁이 완벽히 정착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